북쪽 바람이 아직 매섭게 불던 초겨울 아침, 북유럽의 작은 도시 알덴은 세계 곳곳에서 모인 젊은 선수들로 붐비고 있었다. 국제 주니어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날 경기장 앞은 마치 축제처럼 화려했다. 각국의 국기가 높이 걸려 있었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뛰어다니며 소문을 쫓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많은 시선을 끄는 팀이 있었다. 바로 미국 대표팀이었다. 형광빛이 섞인 고급 트레이닝복, 선수 한 명당 한 명씩 붙어있는 트레이너, 웬만한 프로팀을 능가하는 장비들까지 그들의 행렬은 우리가 챔피언이다 라고 말하는 듯했다. 특히 그 중심에 서 있는 금발의 소녀 제이나 로스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여유롭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미국 쇼트트랙계의 차세대 에이스로 주목받는 선수였고 지난 시즌 시니어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둔 실력자였다. 제이나 선수, 이번 대회 우승 확신하시나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자 제이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다. 네, 출전 선수 명단을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특별히 경쟁될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네요. 미국 선수들이 뒤에서 낄낄 웃었다. 그들의 자신감은 단순한 실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딘지 타인을 얕잡아보는 습관에서 비롯된 듯 했다. 반면 그 화려한 행렬에서 조금 떨어진 음울한 그림자 속에서 한 소녀가 조용히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한소연. 검은색 트레이닝복은 몇 년 동안 사용한 듯 팔꿈치가 닳아 있었고 스케이트 가방은 오래된 지퍼가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헬멧도 장갑도 모두 낡아 있었다. 여러 번 던져지고 긁힌 흔적이 남아 있어 어쩐지 이 작은 소녀에게 붙은 상처 같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녀가 혼자라는 사실이었다. 다른 팀들이 코치, 매니저, 팀닥터까지 대동한 것과 달리 소연 옆에는 단 한 사람, 박준호 코치만이 있었다. 소연아, 박 코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긴장하지 마.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워. 네. 소연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답과 달리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새벽부터 이어진 긴장과 낯선 환경에서 오는 압박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곡도 곳곳에서 들려오는 외국 선수들의 영어, 프랑스어, 노르웨이어, 온갖 언어가 얽히는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차갑게 죄어왔다. 또 이런 느낌. 가슴 어딘가가 조여오는 듯했다. 길을 막아선 그림자대. 소연이 등록 데스크 쪽으로 향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그 앞에 그림자들이 드리워졌다. 어머, 여기 귀여운 애 하나 있네. 제이나와 미국 선수들이었다. 그중 한 명은 소연의 스케이트 가방을 발끝으로 툭 치며 비웃음을 흘렸다. 이거 보라고. 가방 진짜 오래됐네. 이거 중고야? 소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단어 전체를 완벽히 이해한 건 아니었지만 조롱이 섞인 말투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살짝 숙였다. 그러자 제이나가 더 크게 웃었다. 어머어머, 말도 못해? 아니면 영어를 못 알아듣는 건가? 그때였다. 거기 비춰! 주변 공기가 바뀌었다. 브렌달이 미국 팀의 유명한 여성 코치였다. 냉정하고 무자비하다는 평판을 가진 인물이었고 지금도 험악한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브렌다는 소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썹을 비웃듯 올렸다. 여기 네가 있을 곳으로 보이니? 그녀는 단단한 영어로 내뱉었다. 실력도 안 되는 애가 세계대회까지 기어들어오다니 대회 수준 떨어지겠다. 주변의 몇몇 선수들이 놀란 듯 눈에 크게 떴다. 이런 식의 놀굴적인 모욕은 흔치 않았기 때문이다. 박 코치가 당황하며 나섰다.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브렌다는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 못 알아듣는구나. 그럼 더 간단히 말해줄게. 그녀가 입가를 비틀었다. 여기서 꺼져. 순간 소연의 귀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머리 한쪽이 뜨겁게 달아오고 손끝이 차갑게 저려왔다. 브렌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동양 애들이 쇼트트랙에서 우리를 이긴다는 게 가능해? 체격부터가 안 되잖아. 뒤에서 누군가 작게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몇몇 선수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브렌다의 기세에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떨리는 손, 그리고 소연의 시선은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단단히 쥐고 있는 주먹이 점점 더 세게 떨리고 있었다. 박 코치가 소연의 어깨를 조심스레 잡았다. 소연아, 신경 쓰지 마. 너는? 하지만 그때 소연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눈동자를 본 순간 박 코치는 숨을 잠시 멈추었다. 소연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의 위축된 모습이 아니었다. 어딘가 잘 숨겨져 있던 빛이 얇은 막을 뚫고 스며 나오는 듯했다. 차갑고 조용하며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무언가.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결심이었다. 미국 선수들은 그 변화가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킥킥거리며 자리를 떠났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헬멧을 꺼내어 조용히 머리에 썼다. 그리고 작은 속삭임처럼 혼잣말로 말했다. 빙판에서 보여줄게. 박 코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전율이 올라갔다. 그녀가 처음 소연을 지도했을 때 느꼈던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 초보자가 아닌 누군가만이 지닌 감각. 그래, 이 아이는 평범하지 않다. 하지만 그 평범하지 않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박 코치조차 아직은 모른 채였다. 예선이 다가오고 경기장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다. 노르웨이 선수 선두입니다. 이탈리아가 바깥쪽에서 추월 시도. 관중석에서는 함성과 환호가 터져나왔다. 세계 최고의 주니어 선수들이 부딪히는 순간이었다. 소연은 대기석에 앉아 조용히 다른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누가 빨랐고 누가 안정적이었는지, 어떤 선수의 스트라이드가 흔들리는지 눈으로 잡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준비되는 느낌. 가슴속 어디선가 잠들어 있던 시간들이 천천히 깨어나는 느낌. 박 코치가 조용히 물었다. 소연아, 긴장돼? 소연은 시선을 빙판에 둔 채 말했다. 아니요, 그냥 오랜만이라서. 오랜만? 박 코치의 눈이 흔들렸다.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스케이트를 다시 잡아 끈을 조여 묶었다. 마치 심장까지 고정시키는 것처럼 단단히. 그때 방송이 울렸다. 예선 4번째죠. 대기선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소연의 눈동자가 빙판을 향해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아무도 듣지 못할 그 깊은 속에서 어떤 문 하나가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예선 4번째조 대기선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발음의 한국어 안내 음성이 경기장 안에 울려 퍼졌다. 각국 선수들의 이름과 번호가 뒤이어 전광판에 떠올랐다. 한소연. 그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순간 박준호 코치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삼켰다. 가자. 그가 조용히 말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스케이트 달이 바닥을 긁으며 내는 금속성 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묵직하게 느껴졌다. 대기 통로는 생각보다 어두웠다. 빙판과 관중석, 현란한 조명이 쏟아지는 경기장 안과는 달리 이곳은 형광등 빛이 희미하게 반지는 좁은 공간이었다. 통로 끝에는 차가운 공기가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얼음 냄새, 약간의 소독약 냄새, 스케이트 날에서 나는 쇠 냄새가 뒤섞인 특유의 향. 소연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기억의 조각들이 불쑥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다. 빙판, 조명, 관중들의 환호와 누군가의 속삭임, 그리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날의 차가운 공기까지. 소연아. 뒤에서 박 코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일부러 평소보다 차분한 어조를 골랐다.
네가 어떤 마음인지는 다 알 순 없어. 그래도 하나만 기억해. 소연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지금 이 자리에는 네가 선택해서 서 있는 거야. 누구에게 떠밀려 온 게 아니라. 그 말에 소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숨을 고르듯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아주 작은 하지만 분명한 미소를 지었다. 네, 코치님. 다만 그 미소 속에는 17살 소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어딘지 오래된 사람 같은 고단함이 비쳐 있었다. 다시 마주친 시선들. 대기선 바로 앞 빙판으로 나가기 전 마지막 코너를 돌았을 때 미국 선수들이 이미 그곳에 나와 있었다. 제이나는 벽에 기대 팔짱을 낀 채 빙판 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소연과 박 코치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자 눈길을 슬쩍 돌렸다. 브렌다 코치는 그 옆에서 뭔가를 메모하다가 곧장 소연에게 시선을 꽂았다. 아직도 포기 안 했네. 오늘 들어 몇 번째인지 모를 비웃음이었다. 예선 한번 잘 뛰었다고 해서 네가 갑자기 특별한 선수가 되는 건 아니야. 브렌다가 어깨를 으쓱였다. 빙판은 네 사정을 봐주지 않아. 실수 한 번이면 끝이라고. 박 코치가 입을 열려는 순간 소연이 먼저 말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목소리의 뉘앙스만으로도 브렌다는 그 안에 담긴 단단함을 느낄 수 있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아도 사람의 표정과 눈빛은 언어를 초월하는 법이었다. 브렌다는 잠시 소연을 바라보다가 마치 별것 아니라는 듯 어깨를 돌렸다. 뭐, 곧 알게 되겠지. 누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그러나 이번에는 아까와 달랐다. 브렌다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은 소연이 아니라 브렌다 자신이었다. 머릿속에서 계속 예선 기록이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십 년 쇼트트랙을 지켜본 그녀의 눈에도 그 속도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다. 상대를 깎아내리고 상대의 마음을 흔든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네 번째 조, 출발선 2. 예선 네 번째 조 선수들은 빙판 위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안내와 함께 문이 열렸다. 찬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다. 바닥에 고여있던 어두운 공기가 갈라지고 대신 눈부신 조명이 눈앞을 뒤덮었다. 소연은 스케이트 날 끝으로 얼음 위를 딛는 순간 심장이 한 번 더 크게 뛰는 것을 느꼈다. 레이스복을 입은 4명의 소녀가 줄지어 입장했다. 프랑스의 클라라 듀부아, 이탈리아의 줄리아 로시, 스웨덴의 잉리드 안데르손,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소연. 관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이랬다. 저기 검은 헬멧 쓰고 있는 애가 한국 선수래. 아까 기록 보니까 꽤 빨랐던데? 그래도 체격이 너무 작지 않아? 낯선 언어들이 뒤섞여 올라왔다. 소연은 그 소리를 구분해서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냥 멀리서 파도치는 소리처럼 흘러가게 두었다. 4명의 선수는 출발선 쪽으로 걸어가 각자 레인을 확인했다. 소연은 가장 안쪽 1번 레인이었다. 안쪽 레인은 짧은 코스만큼이나 몸싸움과 충돌 위험도 높은 자리였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가장 불리한 자리.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자리이기도 했다. 1000m 예선 네 번째 조. 심판의 목소리가 중계 마이크를 통해 경기장 전체에 퍼졌다. 선수들 준비. 네, 선수의 몸이 동시에 낮아졌다. 그 순간 소연의 시야에서 관중석과 조명, 모든 소리가 순간적으로 멀어졌다. 마치 빛과 소리를 하나씩 끄는 것처럼. 남은 것은 오직 얼음 위에서 마주한 곡선과 바람이 지나갈 자리를 읽는 감각뿐. 손끝이 떨길까봐 소연은 핸드레일을 꽉 움켜쥐었다 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지금이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출발! 총성 대신 짧은 전자함과 함께 4소녀의 몸이 동시에 튀어나갔다. 따라가기만 하던 그림자에서 초반 2바퀴는 거의 예상대로 흘렀다.
체격이 좋은 스웨덴의 잉느리드가 선두를 잡고 그 뒤를 프랑스와 이탈리아 선수가 바짝 쫓았다. 소연은 맨 뒤, 네 번째 자리를 조용히 지키고 있었다. 대한민국 한소연 선수는 현재 네 번째입니다. 출발 반응은 나쁘지 않았으나 다른 선수들에 비해 체격과 스트라이드가 다소 짧아 보입니다. 관중석에서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표정들이 이어졌다. 역시 체격 차이인가 보네. 그냥 완주하는 것만으로도 경험이 되겠지. 하지만 박준호 코치는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발이 쇠지 않고 있다. 보통 긴장한 선수들은 첫 2바퀴 동안 스케이트 끝이 얼음에 박히는 느낌이 가라앉지 않아 상체와 하체 리듬이 엉키곤 한다. 그럼에도 소연의 스트라이드는 평소 훈련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평온해지고 있었다. 500m 지점, 잉리드와 클라라가 선두 다툼을 하는 동안 소연은 여전히 네 번째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자세가 달라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조금 높았던 상체가 한 바퀴 또 한 바퀴 돌면서 점점 더 낮아지고 무릎 각도가 깊어졌다. 스케이트 날이 얼음을 긁는 소리도 바뀌었다. 질질 끌리던 소리가 아니라 마치 얼음을 부드럽게 깎아내리는 칼날처럼 짧고 선명한 소리로 변하고 있었다. 600, 700, 800, 그리고 한국 선수가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톤이 달라졌다. 800m 지점, 소연은 이탈리아의 줄리아와 거의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 아직은 무리하지 않았다. 마지막 코너 2개를 남겨둔 시점에서 그녀는 단지 자신의 리듬을 찾는 중이었다. 한국 선수가 바깥쪽에서 줄리아 선수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숨이 차오르는 감각과 함께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연은 그 감각을 잘 알고 있었다. 몇 년 전 아직 한유나라고 불리던 시절,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달리던 그때 늘 느끼던 바로 그 감각. 한 번, 두 번, 코너를 돌며 바깥쪽으로 살짝 치고 나갔다 다시 안으로 파고드는 연습된 움직임. 줄리아는 안쪽을 지키려다 순간 중심을 잃고 스트라이드가 반박자 어긋났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소연이 부드럽게 안쪽을 파고들었다.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한소연 선수 현재 3번째. 관중석에서 조그마한 환호와 놀라움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저 선수 생각보다 빠른데? 자세가 되게 예쁘다. 득달같이 쫓아오는 시선들 속에서 소연은 눈을 감듯 한번 깜빡였다. 빙판 위의 선과 코너의 각도, 앞선 선수들의 위치가 머릿속에서 저절로 그려지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에 그려두었던 지도를 다시 펼치는 것처럼. 마지막 코너 이전, 숨 한 번, 남은 바퀴는 2바퀴. 선두는 스웨덴의 잉그리드, 그 뒤에 프랑스의 클라라, 세 번째 자리에 한국의 소연이 바짝 붙어 있었다. 이대로라면 상위 2명만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한소연 선수, 조금 더 힘을 내야 합니다. 박 코치는 두 손을 모은 채 마치 기도라도 하듯 입술을 달싹였다. 지금이야. 지금 가야 한다. 그러나 그는 소연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왔다. 잔잔하게 이어지던 스트라이드 사이로 쿵 하고 심장이 크게 울렸다. 마지막 코너를 앞둔 직선에서 바람이 갑자기 더 차갑게 느껴졌다. 그때 얼음 위에 미세한 균열이 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실제로 얼음이 갈라진 것은 아니었다. 갈라진 것은 속도의 한계에 대한 마음속의 선이었다. 한 번의 선택, 전부를 건 질주. 지금이야. 소연은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왼발에 더 깊이 힘을 실었다. 몸이 더 낮게 깔렸다. 상체는 거의 얼음에 닿을 듯 기울었다. 코너에 진입하는 순간 소연의 스케이트 날이 얼음을 깊게 파고들었다. 한국 선수가 안쪽에서 파고듭니다.
프랑스의 클라라는 순간적으로 시야에서 소연을 놓쳤다. 그 다음 순간 자신보다 안쪽, 자신이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그 라인에 검은 헬멧을 쓴 작고 날렵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관중석이 웅성거렸다. 와, 방금 봤어? 저게 어떻게 들어가? 정말로 종이 한 장도 끼어들지 못할 것 같은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는 움직임이었다. 조금이라도 타이밍이 어긋났다면 충돌하거나 넘어지기 딱 좋은 코스. 그러나 소연의 스케이트 날은 빙판 위의 선을 정확히 따라가고 있었다. 선두였던 잉리드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이미 그의 바로 등 뒤에 소연의 그림자가 바짝 붙어 있었다. 마지막 코너. 이제 남은 것은 결승선까지의 직선 구간. 직선 위의 진짜 속도. 모든 것이 느려진 것 같았다. 관중석의 함성, 아나운서의 목소리, 가까운 곳에서 나는 스케이트 날소리까지. 그러나 오직 하나만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라지고 있었다. 자신의 심장. 쿵, 쿵, 쿵. 소연은 마지막 직선에 들어서며 자신이 가진 힘을 전부 쏟아부었다. 왼발, 오른발, 왼발. 각 스트라이드마다 상체와 하체가 정확히 같은 타이밍으로 움직였다. 몸이 앞으로 떨어질 듯 기울어지는 순간에도 그녀는 중심을 잃지 않았다. 조금만 더. 팔을 더 크게 휘둘렀다. 마지막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그녀는 몸 전체로 결승선을 향해 던져졌다. 골인! 숫자가 말하기 시작할 때 관중석의 시선이 일제히 전광판으로 쏠렸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한 줄의 숫자가 깜빡이며 떠올랐다. 1위 대한민국 한소연 2분 43초 81. 2위 프랑스 클라라 듀부아 2분 44초 20. 불과 0.39초 차이. 쇼트트랙에서 0.39초는 우연으로 설명하기엔 조금 큰 차이였다. 말도 안 돼. 어디선가 누군가가 낮게 중얼거렸다. 조용했던 경기장은 몇 초간의 공백을 거친 후 거대한 파도처럼 웅성거림과 탄성으로 가득 찼다. 저게 신예 선수 기록이야? 한국에 저런 선수가 있었어? 방금 마지막 코너에서 들어가는 거 봤어? 미쳤다. 미국 대표팀 벤치에서도 침묵이 흘렀다. 브렌다는 전광판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자신이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실력도 안 되는 애가, 체격부터가 안 되는 동양 애들이. 그 말들이 고스란히 자신의 얼굴을 향해 되돌아오는 느낌이었다. 제이나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빙판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소연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까까지는 작고 초라해 보였던 뒷모습이 지금은 이상하리만큼 크게 느껴졌다. 아직 몸풀기예요. 빙판에서 내려온 소연은 천천히 헬멧을 벗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얼굴이 조금 상기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의외로 차분했다. 박코치가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소연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말을 잃은 그는 결국 가장 궁금한 것을 물었다. 이게 네 진짜 실력이냐? 소연이 천천히 그를 올려다봤다. 조명에 비친 눈동자가 살짝 웃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웃음이었다.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 아직, 그녀가 말했다. 몸풀기예요, 코치님. 그 말에 박준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 이 대회가 그냥 소소한 경험 쌓기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어쩌면 이 대회는 누군가에게는 지금까지 숨겨놓은 이름과 마주해야 하는 자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빙판 위에 남아있던 환호성이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긴 참이었다. 예선이 모두 끝났다는 안내방송이 울리자 경기장 분위기는 한층 더 소란스러워졌다. 하지만 소란의 중심은 한 명뿐이었다. 한소연.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는지,
어째서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예선을 지배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경기장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모든 질문은 하나의 소녀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시선을 조용히 뒤로 한 채 라커룸으로 향하고 있었다. 스케이트를 벗는 순간마다 빙판에서 받았던 충격이 종아리에 남아 옥신거렸다. 하지만 소연은 그 감각을 오히려 반가웠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또다시 달릴 수 있다는 증명이었다. 박준호 코치가 따라 들어오며 말했다. 잘했다. 정말 너무 잘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너무 큰 감동을 입에 담아버리면 지금 눈앞의 소녀가 깨질까봐 숨을 죽이고 있는 사람처럼. 소연은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말했다. 예전엔 이 정도는 늘 했었어요. 그 말에 박 코치가 살짝 눈을 찡그렸다. 네가 그 말을 이렇게 편하게 할 줄은 몰랐다. 그는 애써 웃으며 덧붙였다. 그래도 방금 건 그냥 예전에 했던 정도는 아니었다.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았다. 손등 위로 올라온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렸던 무언가가 이제야 깨어나는 몸의 반응이었다. 웅성임이 갈수록 커져가고 복도에서 갑자기 많은 발자국 소리가 났다. 기자들이 몰려오는 소리였다. 현지 TV팀부터 유럽 스포츠 전문 매체까지 모두가 똑같은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소연 선수 맞죠? 어느 팀에서 훈련하셨나요? 국제대회 첫 출전이 맞나요? 데뷔전이 이 정도 기록이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박 코치가 소연을 감싸듯 앞을 막았다. 지금은 인터뷰 안 받습니다. 선수 회복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자 기자 몇 명이 박 코치를 향해 물었다. 한국 스케이팅 연맹이나 국내 매체에는 전혀 정보가 없었습니다. 정말 신예 선수인가요? 그 질문을 들은 박준호는 순간 아주 짧은 침묵에 갇혔다.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은 단 하나뿐이었다. 1년 전 갑자기 나타난 한 소녀. 스케이트 다시 타 1년 전 갑자기 나타난 한 소녀. 스케이트 다시 타고 싶어요. 그 말만 남긴 채 지난 기록도 과거도 어떤 팀에서 뛰었는지도 단 하나 밝히지 않았던 소녀.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그건 이후에 공식 발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어딘가 모호했고 기자들은 더 큰 의문을 품은 듯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두드렸다. 박 코치는 곧바로 소연의 팔을 잡았다. 이쪽으로 우회해서 가자. 둘은 골목 같은 복도를 통해 라커룸 뒤편으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기자들의 추측은 이미 퍼져나가고 있었다. 실력 보고 놀랐는데 정보가 없다는 건 더 이상한데? 혹시 이름을 바꾼 건가? 국가대표 후보 출신이 아니란 말이야? 숱한 말들이 벽을 타고 들려왔다. 소연은 한 걸음 뒤에서 그 소리들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숨을 고를 뿐이었다.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관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빨리 기대와 의심으로 뒤바뀌는지. 돌아온 그림자. 라커룸에 도착했을 때였다. 문이 닫히기도 전에 갑자기 누군가가 앞을 막아섰다. 기다리고 있었어. 제이나 로스였다. 그녀는 평소에 오만한 표정을 숨기지도 않았다. 하지만 예전의 비웃음 가득한 표정도 아니었다. 그 눈빛에는 혼란, 질투,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너, 제이나가 말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 그녀는 영어로 말했고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기다렸다는 듯 제이나가 한 발 다가왔다. 예선에서 나온 기록, 그거 정상 아니야. 그런 기록은 단기간 훈련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어. 그 말은 정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소연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오래 묻어두었던 과거의 조각들이 서늘하게 흔들리는지. 제이나는 괜히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었다.
너 약 쓴 거 아니지? 그 말에 복도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준호 코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지금 방금 뭐라고? 그게 무슨 모욕적인. 하지만 소연이 손을 들어 코치를 막았다. 그리고 제이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아주 조용한 한국어로 그런 말은 다시 하지 마. 제이나는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감정을 정확히 느꼈다. 그녀의 시선이 흔들렸다. 소연은 다시 말했다. 이번엔 조금 더 천천히. 네가 한 말들 전부 알고 있어. 전부. 한순간 제이나의 목이 덜컥 내려앉는 것처럼 들렸다. 브렌다가 그녀에게 했던 말, 미국 선수들이 뒷담화처럼 던졌던 말들, 그 모든 것이 그 소녀의 귀에 들리고 있었다는 사실. 숨이 턱 막힌 제이나가 겨우 짜낸 말은 넌 누구야? 그 질문이 복도에서 천천히 회전하며 메아리 쳤다. 소연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빛만큼은 아주 선명하게 말했다. 준결승에서 알게 될 거야. 내가 누군지. 그리고 그녀는 뒤돌아 걸어갔다. 제이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방금 마주한 작은 소녀가 평범한 라이벌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다. 해가 기울고 그림자는 길어진다. 준결승 대진표는 저녁쯤에 발표되었다. 전광판이 켜지고 선수들의 이름이 뜨기 시작하자 관중석에서는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문장이 또다시 경기장을 흔들었다. 여자 1000m 준결승 제1조, 대한민국 한소연, 미국 제이나 로스. 박 코치가 전광판을 보며 중얼거렸다. 하필 같은 조네. 그 말에 소연은 미세하게 눈썹을 올렸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 맞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예선이 끝나던 그 순간부터. 제이나 역시 이 조 편성을 본 순간 등골을 스치는 차가운 전류를 느꼈다. 같은 조라고? 그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브렌다 코치가 다가와 말했다. 좋아, 네가 직접 증명할 기회잖아. 저 애가 우연인지 아닌지. 하지만 제이나는 알 수 있었다. 브렌다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작은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준결승 조편성은 명확했다. 누군가는 떨어지고 누군가는 올라간다. 그리고 누군가는 여기서 자신의 진짜 이름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밤이 오고 오래된 기억이 깨어나는 시간. 호텔로 돌아온 소연은 불을 켜지 않은 방 안에 그대로 서 있었다. 깜깜한 방 안에서 창밖 불빛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가볍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스케이트를 바라보았다. 그 스케이트는 그녀의 13살, 14살, 15살을 전부 담고 있었다.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의 환호, 심판의 오심에 울던 밤, 부상으로 몸이 무너져 내렸던 순간, 바닥에서 혼자 울며 스케이트 날을 쥐고 있었던 어두운 날. 모두 그 스케이트와 함께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유나라는 이름을 덧어 던지고 이제 한소연으로 다시 시작하려는 오늘까지. 손끝이 스케이트 날을 스쳤다. 차갑고 매끈한 금속의 촉감이 마치 오래된 친구가 인사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다. 준결승은 절대 양보하지 않아. 현관문에서 박준호 코치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연아, 식사할래? 소연은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쉬고 싶어요. 코치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너무 힘든 거 아니냐? 아니에요. 단지 소연은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이제 숨길 게 없으니까요. 그 말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었다. 내일 준결승이 시작되면 세상이 그녀를 다시 알아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절대 숨길 수 없는 이름이 있다. 한유나. 하지만 내일 끝난다면 그 이름도 완전히 끝낼 것이다. 다음 날의 빙판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옛 이름을 지우는 자리이자 새로운 이름을 태워 올리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 결심은 서늘하게, 그러나 강렬하게 그녀의 마음 한가운데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준결승이 열리는 날 아침, 알덴의 하늘은 희뿌연 구름에 덮여 있었다. 기온은 전날보다 더 낮았고 경기장 주변에는 새벽 고드름들이 길게 매달려 있었다. 소연은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차가운 빛이 어쩐지 오늘의 공기와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에서 한 번의 겨울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경기장은 이미 들끓고 있었다. 오전 9시, 경기장 로비는 벌써 북적였다. 각국 선수들과 관계자들, 기자들, 팬들까지 전날 예선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곳곳에서 작은 토론과 기대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어제 한국소녀 봤어? 이름이 뭐더라? 한소연? 완전 미쳤던데. 준결승에서 미국 에이스랑 붙는다던데? 오늘 진짜 재밌겠다. 그 말들이 귓가를 스치자 소연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러나 곧 아무렇지 않은 듯 스케이트 가방을 고쳐매고 걸음을 옮겼다. 폼을 고쳐 잡는 순간 스케이트 날이 살짝 흔들렸다. 그 금속성의 흔들림은 오늘만큼은 유난히 예민하게 느껴졌다. 박준호 코치가 경기장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컨디션은 어때? 박 코치의 질문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끈질긴 걱정이 숨어 있었다. 소연은 천천히 손가락을 주무르며 말했다. 괜찮아요. 오히려 더 편해요. 편해? 네, 숨길 게 없으니까요. 박 코치는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오늘은 있는 그대로의 너로 뛰자. 복도에서 다시 마주친 그림자들. 준결승이 열리는 시간에 가까워지자 대기 복도엔 한층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선수들은 몸을 풀며 서로를 흘끗거리거나 자신의 루틴에 집중하느라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 고요를 깨는 목소리가 있었다. 왔네. 제이나였다. 그녀는 벽에 기대 있다가 소연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자 어딘가 복잡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어제의 혼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과는 달랐다. 오늘은 알 수 없는 긴장과 미세한 두려움이 있었다. 오늘 너랑 같은 조라고 하더라. 제이나가 말했다. 소연은 대답하지 않고 제이나의 시선을 잠시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는 예전처럼 얕잡아보는 감정이 없었다. 오히려 알아야만 한다는 강박이 더 강하게 느껴졌다. 솔직히 말할게. 제이나가 숨을 들이켰다. 너무 궁금해. 너 대체 누구야? 그 질문은 마치 밤새 입속에서 굴리며 답을 찾으려 했던 문장 같았다. 소연은 고개를 살짝 저었다. 준결승에서 말해줄 때. 제이나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입술을 깨물며 뒷말을 삼켰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쫓는 상대가 평범한 무명 선수가 아니라는 걸 적나라하게 실감하고 있었다. 준결승 준비 구역, 그리고 한 사람의 등장.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인 준비 구역에 들어서자 이미 몇몇 나라 코치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러시아 코치, 독일 코치, 프랑스 코치, 그리고 어제 조롱을 퍼부었던 미국의 브렌다 코치. 브렌다는 소연을 발견하자 표정을 아주 잠깐 굳혔다. 그리고 이내 입가로 가벼운 미소를 올렸다. 오늘도 운 좋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박 코치가 눈을 부릅뜨자 브렌다는 다시 태연하게 말했다. 경기는 실력으로 하는 거지. 어제 결과가 실수였는지 아닌지 오늘 알게 되겠지. 그 말은 얄밉고 불쾌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을 숨기기 위한 방패처럼 보였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브렌다의 말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고요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 모습을 본 박코치가 속으로 놀랐다. 이 아이가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아이였나? 마치 예전의 상처와 혼란을 전부 얼음 깊숙이 묻어둔 사람처럼 보였다. 빙판 위로 향하는 발걸음. 드디어 방송이 울렸다. 여자 1000m 준결승 제1조 선수들 대기선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천천히 뛰는 듯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보다 훨씬 웅장하게 느껴졌다. 소연은 발목 보호대를 한 번 더 조이고 스케이트 끈을 단단히 묶었다. 목에 걸린 헬멧 스트랩이 찰칵 소리를 낼 때 그 소리는 마치 자신에게 마지막 잠금을 거는 듯한 느낌이었다. 박 코치가 말했다. 소연아. 소연이 고개를 들었다. 있잖아. 너는 정말 내가 본 그 어떤 선수보다 강한 아이야. 그 말에 소연의 손끝이 잠깐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그리고 빙판으로 걸어 나갔다. 조용한 결심, 시작되는 폭품의 전조. 관중석에서는 소연의 이름이 속속 들리기 시작했다. 어제 그 한국 선수 맞아? 오늘 미국 에이스랑 붙는다던데? 누가 이길까? 관중석의 기대와 소음 속에서도 경기장 바닥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빙판은 언제나 그렇듯 모든 감정을 삼켜버리고 오직 움직임만을 남기는 장소였다. 소연이 레인 2번에 섰다. 제이나는 레인 3번, 그리고 러시아의 강자 리에나, 독일의 안나, 노르웨이의 엘리자까지. 그야말로 죽음의 조라고 부르는 게 맞았다. 각국의 에이스급이 한 조에 모여 있었다. 심판이 손을 들었다. 순간 온 경기장이 침묵했다. 소연은 바람이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떠올렸다. 이제 한유나라는 이름을 끝낼 시간. 그네는 마지막으로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심판의 팔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소리가 끊어지고 전조처럼 폭풍이 시작되었다. 준비! 심판의 손이 높이 들렸다. 빙판 위에 서 있던 5명의 소녀가 동시에 몸을 낮췄다. 의식적으로 호흡을 고르는 선수들은 한순간도 주변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한 명, 한소연의 눈빛만큼은 그 누구보다 깊고 차갑고 그리고 맑았다. 삑! 출발 신호와 동시에 빙판 위에서는 폭발음 같은 스케이트 소리가 울렸다. 제이나는 초반 질주를 택했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 첫 150m 동안 상대들을 압도하듯 속도를 올리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소연은 그 뒤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리듬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초반, 고요 속의 균열. 선두는 미국의 제이나 로스 선수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흥분을 담기 시작했다. 그 뒤를 러시아의 리에나가 추격하고 있으며 한국의 한소연 선수는 3번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어제보다 페이스가 느린데? 오늘은 힘든가? 저 정도면 준결승 진출이 어려울지도. 그러나 박준호 코치는 그 웅성거림 속에서도 단 하나를 알아차리고 있었다. 지금 얘는 속도를 아끼고 있어. 소연은 단 한 번도 상체를 흔든 적이 없었다. 손의 각도, 발의 내디듬, 무릎의 깊이까지 모든 것이 너무 침착했다. 마치 빙판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오래 알고 있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듯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중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300m, 400m, 600m. 제이나는 계속해서 선두를 유지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 속도면 따라오기 힘들 거야. 그녀는 뒤를 한번 힐끔 확인했다. 러시아의 리에나는 무난하게 따라붙고 있었고, 문제는 바로 그 뒤, 조용하게 그러나 끈질기게 간격을 유지하는 작은 그림자. 한소연. 제이나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어제처럼 갑자기 치고 올라올지도 몰라. 예선에서 봤던 그 말도 안 되는 마지막 질주를 그녀는 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더 속력을 올렸다. 그러나 그 순간이었다. 웨잉! 빙판 아래에서 묘하게 울리는 소리가 났다. 속도를 지나치게 빨리 끌어올릴 때 나는 특유의 진동. 관중석에서도 감탄과 탄식이 동시에 튀어나왔다. 제이나가 너무 빠르게 달리는 거 아니야? 저러다 후반에 힘 빠질 텐데. 아니야, 저게 제이나 스타일이야. 하지만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본인, 그리고 본능은 말하고 있었다. 이 속도 오래 못 버텨. 그런데도 제이나는 발을 멈출 수 없었다. 왜인지 뒤에서 따라오는 그 검은 헬멧이 계속 신경 쓰였기 때문이다. 700m, 조용한 고동. 700m 지점에 들어서자 소연의 자세가 미세하게 달라졌다. 그 변화는 빙판의 흐름을 읽는 사람이라면 즉시 알아챌 수 있는 변화였다. 몸이 낮아지고 바람을 가르는 팔의 움직임이 더 날카로워졌다. 한국의 한소연 선수 속도를 올립니다. 관중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그러나 속도를 올린 것은 단지 시각적으로 보이는 속도뿐이 아니었다. 리듬이 바뀌었다. 예선 때와 같은 그 숨겨진 박자. 눈으로 보면 평온한데 가까이 다가가면 마치 얼음 속 거대한 물줄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울렁이는 리듬. 러시아의 리에나는 그 리듬을 느끼는 순간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다. 저 애, 뭐지? 800m, 균열이 터지는 순간. 800m 지점, 마지막 코너를 향해 달려가는 순간 제이나가 크게 속도를 올리며 앞과 뒤의 간격을 버리려 했다. 그러나 그때였다. 뒤에서 슥 소리도 없이 그림자 하나가 붙어왔다. 해설이 외쳤다. 한국의 한소연, 러시아 선수와 미국 선수 사이로 파고듭니다. 프랑스 코치, 독일 코치, 그리고 수많은 관중이 동시에 일어섰다. 지금 저 공간에 들어가야 한다고? 저건 말이 안 되는데? 저건 말이 안 되는데? 그곳은 보통 선수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다. 반바퀴 뒤로 빠지면 안전했지만 그 길을 선택하면 준결승 진출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소연은 안전한 선택과 위험한 선택 중 단 한 번도 안전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가장 좁은 길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자신의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빙판 위의 모든 움직임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보였다. 러시아의 리에나가 조금 밀렸고 제이나가 중심을 잡기 위해 살짝 팔을 벌리던 찰나 소연은 미세한 여백을 찢고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들어갔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감탄으로 덮였다. 마지막 코너에 진입하는 순간 경기장은 거의 폭발할 듯했다. 제이나는 뒤에서 따라오는 그 기괴한 속도에 두려움이 치밀어 올랐다. 저 속도로 마지막까지 버틴다고? 말도 안 돼! 그러나 빙판 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두려움이었다. 제이나의 상체가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곧바로 코너 각도에 영향을 미쳤다. 그 순간 소연이 움직였다. 하나, 둘, 세 걸음. 폭발적인 스트라이드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발이 얼음 위를 밀어내며 몸 전체를 앞으로 던졌다. 한국의 한소연! 앞으로 나갑니다! 제이나의 눈이 크게 뜨였다. 안 돼! 그러나 그녀의 손이 뻗는 것보다 소연의 몸이 앞서 있었다. 직선에서의 마지막 선택. 직선 구간. 소연의 시야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앞에 있는 것은 오직 결승선뿐이었다. 바람이 귀 옆을 찢어지듯 스쳐갔다. 그때 소연은 알았다. 아, 이 감각. 한윤아로 뛰던 시절 가장 빛났던 순간마다 언제나 느꼈던 바로 그 감각.
심장이 뜨거워지고 눈앞이 맑아지고 세상이 조용해지는 순간 그녀는 마지막으로 발을 세게 디뎠다. 그리고 결승선 통과. 관중석이 폭발했다. 전광판이 말해주는 진실. 전광판이 흔들리듯 켜졌다. 2위 대한민국 한소연 2분 38초 52 준결승 기록 경신. 2위 미국 제이나 로스 2분 41초 01 한소연 선수가 또다시 놀라운 속도로 결승에 진출합니다. 브렌다 코치는 손에 쥐고 있던 스톱워치를 떨어뜨렸다. 제이나는 숨을 몰아쉬며 빙판 위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다. 이게 진짜였어. 빙판 위에서 마주하는 서로의 눈빛. 소연이 천천히 일어나 제이나 쪽으로 걸어왔다. 그녀의 걸음은 고요했고 숨도 거의 흐트러지지 않았다. 제이나는 작게, 아주 작게 물었다. 넌 누구라? 그 질문에 소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내 이름은 한소연이야. 그 말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었다.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뛰겠다는 선언. 그리고 그 이름으로도 누구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다는 증명. 제이나는 그 말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빙판 아래에서 얼음이 아주 깊게 천천히 갈라지는 듯한 느낌만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다. 준결승이 끝났다는 방송이 울리자 경기장은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린 듯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한국의 한소연, 압도적 속도로 결승 진출. 예선에 이어 준결승에서도 모두를 뒤집어 놓다. 관중석부터 코치석, 기자석까지 모든 시선은 단 하나의 이름을 뒤쫓고 있었다. 한소연. 그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익숙하지 않은 무명 선수의 이름이 아니었다. 이제 사람들은 그 이름을 머릿속에 깊이 새기기 시작했다.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름의 그림자일까?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속삭이기 시작했다. 소연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빙판 밖으로 걸어 나온 소연은 헬멧을 벗으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 뛰는 리듬마저도 어딘가 통제되고 있는 느낌이었다. 박준호 코치가 달려왔다. 소연아! 숨이 턱 막힌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아까 마지막 그 안쪽 돌파는 어떻게? 박 코치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평생 수많은 선수들을 봐왔지만 방금 같은 움직임은 기록으로나 영상으로만 보던 전설적인 장면들이었다. 그러나 소연은 조용히 말했다. 그냥 할 수 있었어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박 코치의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각국 코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소연이 간유 의자에 앉아 스케이트 끈을 느슨하게 풀고 있을 때였다. 어디선가 익숙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례합니다.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고개를 들자 독일 대표팀 코치가 서 있었다. 곧이어 프랑스 코치, 러시아 코치, 캐나다 코치까지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박준호 코치가 당황해 소연 앞을 막았다. 지금은 휴식 시간이니까. 프랑스 코치가 손을 들며 조용히 말했다. 방해하려는 건 아닙니다. 단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독일 코치가 이어 말했다. 한소연 선수는 도대체 어디서 훈련한 선수입니까? 우리는 이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러시아 코치가 덧붙였다. 저런 코너링과 가속은 어떤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기록이 어째서 갑자기 폭발한 것인지 모두가 알고 싶어 했다. 단 한 가지. 그러나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과거를 설명하는 순간 그녀는 다시 한유나라는 이름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단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한국에서 훈련했어요. 조용히 혼자서. 그 대답은 사실을 말하면서도
진짜 사실을 숨기는 가장 조심스러운 답변이었다. 각국 코치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무언가 더 큰 비밀을 감지한 듯 보였다. 그때 미국 팀 복도에서 고성이 울렸다. 이해할 수 없어. 도대체 어떻게 그런 기록이 나오냐고. 복도 끝 미국 팀 공간에서 브렌다 코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소연과 박 코치는 동시에 그쪽을 바라보았다. 브렌다는 벽에 걸려있는 선수 기록표를 손으로 쾅쾅 치며 제이나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너 뭐 했어? 어떻게 저 애한테 2초나 뒤져? 제이나는 씁쓸하게 고개를 떨궜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코치님. 브렌다가 더 크게 소리쳤다. 그럼 누구 잘못이야? 네가 초반에 더 확실하게 치고 나갔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이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크게 올라갔다. 저 애 정상이 아니에요. 브렌다 코치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뭐? 한소연. 아니, 그 애는 그냥 무명 선수가 아니에요. 그 말에 브렌다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제발요. 제이나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 눈빛을 봤어야 해요. 초반에도 중반에도 그리고 마지막 직선에서는 저는 그냥 그림자를 보는 것 같았어요. 브렌다는 침묵했다. 소연은 그 말을 듣고 있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저 작은 숨결 하나만 조용히 사라질 뿐이었다. 조용한 공간 그리고 소연의 고백. 준결승 이후 기자들이 몰려들자 박준호 코치는 소연을 데리고 경기장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뒤편에는 작은 벤치가 있었고 바람이 지나가는 통로에 소음만 들릴 뿐 사람도 카메라도 없는 조용한 공간이었다. 박 코치가 말했다. 소연아, 준결승 때 내 눈빛이 달라졌어. 소연은 숨을 고르듯 천천히 헬멧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렸다. 저도 알아요. 너 혹시... 박준호 코치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마음속에서 수천 번을 떠올렸던 질문을 이제야 꺼낼 용기를 냈다. 네가 예전에 그 이름 맞지? 소연은 고개를 숙였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네, 박 코치의 숨이 멎었다. 한유나. 그 이름이 바람 사이를 조용히 지나갔다. 잠시 아무 말도 없는 공백이 흘렀다. 소연은 고개를 돌려 하늘을 바라보았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다시 시작될 것 같아서. 박준호 코치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한소연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거구나. 네. 소연의 목소리는 어딘가 어린아이처럼 약해 보였고, 그러나 동시에 몇 년을 혼자 버틴 사람의 목소리이기도 했다. 다시 한윤아로 불리고 싶지 않았어요. 기대도 시선도 그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박 코치는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소연이 말했다. 오늘 준결승이 제가 한윤아로서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경기예요. 박준호 코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결승에서는? 소연은 미소도 슬픔도 아닌 이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결승은 한소연으로 뛰고 싶어요. 무언가 달라지는 기운. 바람이 불어 멀리서 관중석의 소음이 흐릿하게 들려왔다. 그러자 박 코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 순간 뭔가 큰 것이 변하고 있다. 준결승에서 보여준 속도, 그 실력은 단순히 기술이나 체력 차원이 아니었다. 그건 숨겨진 이름을 떠나보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 같은 움직임이었다. 박준호는 소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소연아? 네. 이제 나도 네 이름을 지켜줄게. 소연의 눈동자가 아주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감사해요, 코치님. 그 순간
멀리서 안내방송이 들려왔다. 결승전 출전 명단 발표까지 약 20분 남았습니다. 소연은 헬멧을 들고 일어섰다. 이제 그녀가 마지막으로 마주해야 할 것은 빙판, 세계, 그리고 자신의 이름뿐이었다. 결승전 명단 발표가 가까워질수록 경기장 내부의 공기는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준결승의 충격이 아직도 사람들의 귓가에 울리고 있었기 때문에 관중들은 이미 지금부터 결승전이 시작된 것처럼 들떠 있었다. 각국 기자들은 결승 명단을 확인하기 위해 몰려들었고 코치들이 선수들을 정비시키며 전략을 속삭이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눈에 띄었다. 그 와중에 가장 조용한 사람은 한소연이었다. 결승전 명단 발표. 스피커에서 울리는 안내 음성이 모든 소음을 덮고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여자 1000m 결승전 출전 선수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관중석이 쏟아질 듯 기울어졌다. 소연은 박 코치 옆에서 숨을 아주 천천히 고르고 있었다. 프랑스, 엘렌 모로. 독일, 안나 밀러. 러시아, 리에나 그로모바. 노르웨이, 엘리자 베른. 선수들이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각국 응원단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그리고 미국, 제이나우스. 미국 응원석에서 자존심과 기대가 뒤섞인 함성이 터졌다. 제이나는 긴장한 듯 그러나 눈빛은 결의에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미 패배를 맛보았지만 그렇다고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이들이 기다리던 순간 마지막 6번째 선수 대한민국 한소연. 경기장은 폭발했다. 와! 3만 명 가까운 관중들이 한꺼번에 일어서며 메아리처럼 외쳤다. 한소연! 한소연! 심지어 현지 관중들도 그녀의 이름을 외쳤다. 어제와 오늘 단 이틀 만에 한소연이라는 이름은 주니어 무대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렸다. 박준호 코치가 옆에서 속삭였다. 소연아, 드디어 왔어. 마지막 무대. 소연은 손가락을 꽉 쥐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대기구역에서 마주한 여러 눈빛. 결승전 대기실은 준결승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공기는 훨씬 무겁고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 액센트가 다른 여러 목소리가 조용히 아주 가끔 들릴 뿐. 러시아의 리에나는 소연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준결승에서의 움직임, 지금도 믿기 어렵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경계가 섞여 있었다. 독일의 안나는 아예 대놓고 말했다. 오늘 네가 우승할 거라는 얘기가 다 돌고 있어. 심지어 우리 나라 방송에서도 다뤘어. 프랑스의 엘렌은 고운 눈썹을 찡그리며 말했다. 하지만 우승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빙판에서는 변수도 많고.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속은 싸늘했다. 어디까지나 경쟁자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제이나가 조용히 말했다. 만약 네가 이긴다면 난 인정할게. 그녀의 눈빛은 전날과 달랐다. 패배한 자의 분노도 자존심도 없었다. 대신 완벽한 상대를 만났다는 순수한 인정과 결의를 품은 눈이었다. 소연은 짤 때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최선을 해요. 오늘은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 순간 공기 속 긴장이 잠시 누그러지는 듯했다. 하지만 누그러졌을 뿐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 결승전 직전 홀로 서 있는 시간. 잠시 후 결승전 준비 방송이 울렸다. 결승전 출전 선수들은 링크로 이동해 주십시오. 모든 선수들이 일어나 스케이트끈을 묶고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소연도 마지막으로 헬멧 스트랩을 고정하며 빈칸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문득 주변이 너무 어수선하게 느껴져 대기실을 나와 조용한 통로 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작은 창문이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알덴의 겨울 하늘이 흐릿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 순간 몇 년 전의 기억이 서늘하게 스쳐갔다.
2018년 겨울, 그녀가 처음 무너졌던 순간, 부서진 발목, 포기하라는 의사의 말, 그리고 한유나라는 이름으로 쏟아진 끝없는 기대와 부담. 그 모든 것이 다시 귓가에서 울리는 듯했다. 그러나 그때와 다른 것이 있었다. 지금 그녀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고 있었다. 박준호 코치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소연아. 그녀가 돌아보자 박 코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네가 어떤 이름으로 뛰든 나는 네가 선택한 이름을 지지한다. 몇 초 동안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고마워요, 코치님. 그 순간 소연의 마음속 한 부분이 완전히 풀리는 느낌이었다. 결승전 입장. 경기장 문이 열렸다. 조명이 밝게 켜지고 수만 명의 관중이 웅성거렸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여자 1000m 결승전을 시작합니다. 심장이 크게 울렸다. 그러나 그 박동은 두려움이 아니라 완전한 준비의 신호였다. 선수들이 차례로 소개되었다. 프랑스의 엘렌, 독일의 안나, 러시아의 리에나, 노르웨이의 엘리자, 미국의 제이나, 그리고 마지막 대한민국의 한소연! 관중석은 지진이 난 듯한 함성에 휩싸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향해 쏟아졌고 해설자들은 이미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가장 큰 화제를 만든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과연 결승전에서도 그 말도 안 되는 속도를 보여줄까요? 소연은 그 함성 속을 조용히 걸어갔다. 하얀 얼음, 차가운 바람, 그리고 오직 6개의 레인만이 있는 공간. 그녀가 자신의 레인, 6번 레인에 도착했을 때 심판이 천천히 팔을 올렸다. 숨을 삼키는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 모든 선수들이 출발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소연의 마음속에서는 단 하나만이 울리고 있었다. 한유나, 오늘로 정말 끝이야. 심판의 손이 떨어졌다. 팟! 빙판이 갈라지듯 모든 선수들이 동시에 뛰어올랐다. 출발 신호와 동시에 빙판 위에서 하얀 얼음이 폭발하듯 튀어올랐다. 탓! 6명의 선수들은 마치 동시에 사라지는 듯한 속도로 앞으로 몸을 던졌다. 관중석은 그 순간 숨소리마저 끊어졌다. 초반, 날카롭게 가르는 첫 바람. 첫 100m, 선두는 프랑스의 엘렌이 잡았다. 그녀는 특유의 부드러운 코너링으로 선두 자리를 빼앗고자 빠르게 움직였다. 뒤이어 독일의 안나와 러시아의 리에나가 균형 잡힌 자세로 붙었다. 제이나는 중간에서 페이스를 조절하며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6번 레인, 빙판 가장 바깥에서 조용히 달리는 한 명. 한소연. 아나운서가 속삭이듯 말했다. 한국의 한소연 선수는 아직 자신의 리듬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빙판 위에 서늘하게 퍼진 오판이기도 했다. 소연은 리듬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리듬을 만들고 있었다. 200m 미세하게 변하는 자세. 200m에 들어서자 소연의 무릎이 낮아지기 시작했다. 왼발과 오른발이 얼음 위에 남긴 선이 점점 길어지고 날카로워졌다. 그 순간 박준호 코치의 눈이 흔들렸다. 왔다. 그 아이의 진짜 자세. 그것은 한유나 시절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던 특유의 3단 가속 자세였다. 단계별로 체중과 속도가 달라지는 그 비밀스러운 자세. 코치만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오늘 다시 나타났다. 300m, 첫 균열이 일어나는 순간. 프랑스의 엘렌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뒤에서는 리에나와 안나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작은 빈틈이 순간적으로 생겼다. 그 틈을 눈에 띄지 않게 파고든 사람. 한소연. 아나운서가 소리쳤다. 한국의 한소연 선수가 안쪽 레인을 누립니다.
관중석에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선수들 중 가장 크게 놀란 사람은 바로 엘렌이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중얼거렸다. 저 아이, 왜 이렇게 빠르게 붙어오는 거야? 400m, 냉정함과 불안의 줄다리기. 소연은 여전히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한유나 시절 정기 영상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가장 안정적인 움직임이었다. 반면 앞에서 달리는 엘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뒤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이고 날카로운 스케이트 소리가 마치 목 뒤에서 겨누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안 돼. 지금 흔들리면. 그러나 흔들림은 이미 시작된 상태였다. 그리고 그 작은 흔들림은 1000m 경계에서는 치명적인 틈이었다. 500m 반쯤 남았을 때 레이스의 중간 지점.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체력과 정신이 조금씩 부서지는 구간이다. 소연의 표정은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고요했다. 반면 앞선 4명은 숨소리가 가빠지고 있었다. 제이나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아직이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는 오늘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어. 그녀 역시 지난 패배를 뒤집기 위해 심장을 짓누르며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 비친 소연의 등은 너무나 작고 너무나 멀리 느껴졌다. 650m, 속도가 뒤집히는 순간. 650m 지점. 마지막 2바퀴를 남긴 시점에서 소연은 고요하게 속도를 올렸다. 아니, 속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리듬이 달라진 것이었다. 그녀의 스트라이드는 더 길고 깊어졌고 그 순간 관중석 전체가 떨리는 듯한 착각이 일어났다. 아나운서가 외쳤다. 한소연 선수, 속도가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프랑스의 엘렌이 눈앞에서 소연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숨을 삼켰다. 말도 안 돼. 저건 인간의 속도가 아니야. 700m, 결승전이 뒤집히는 순간. 700m 지점에서 마침내 소연은 선두를 차지했다. 얼음 위에 그리는 그녀의 궤적은 그 어떤 선수의 궤적보다도 고요하고 정확하고 거침없었다. 제이나는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 그만 발이 잠시 흔들렸다. 저건 한유나, 그 이상의 무언가야. 800m, 마지막 결심. 마지막 한 바퀴. 전광판에 불이 켜졌다. Last lap. 소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오래된 이름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한유나,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 나는 빙판 위에서 바람이 갈라지듯 소리가 일었다. 한소연이 된다. 900m, 절정의 순간. 마지막 코너. 그녀의 발끝이 얼음을 밀어내는 소리는 더 이상 스케이트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해방의 소리였다. 뒤따르던 엘렌, 안나, 리에나, 제이나, 아무도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 그들이 쫓는 것은 더 이상 하나의 선수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 1000m, 결승선. 직선 구간으로 들어오는 순간 경기장은 이미 울음소리 같은 함성에 휩싸였다. 한국의 한소연 선수, 선두입니다. 압도적 선두. 소연은 온 힘을 다해 마지막 스트라이드를 내딛었다. 그리고 결승선 통과. 전광판이 흔들리며 켜졌다. 2위, 대한민국 한소연, 2분 31초 77. 대회 신기록 경신, 세계 주니어 최고 기록 경신.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선수들도 멍하니 서 있었다. 제이나는 마지막으로 결승선을 지나며 숨을 몰아쉬었다. 졌구나. 또 졌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너무 아름답다. 무릎을 꿇는 선수들. 소연이 헬멧을 벗고 숨을 고르는 순간이었다. 러시아의 리에나가 가장 먼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당신은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그 말을 신호로 독일의 안나, 프랑스의 엘렌, 노르웨이의 엘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제이나까지 모두 무릎을 꿇었다. 울음과 환호와 충격이 섞여 폭발했다. 제이나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존경합니다. 정말로. 소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가가 젖는 것을 느꼈다. 이 순간이 그녀가 한유나라는 이름을 떠나보내기 위해 수년 동안 버텨온 모든 고통의 마지막 보상처럼 느껴졌다. 금메달 세리머니.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 소연은 끝내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와 자유의 눈물이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한유나가 아닌 한소연으로서 진짜 자기 자신으로서 빙판 위에 서 있었다. 기자가 물었다. 한소연 선수, 지금 심정 어떠신가요? 소연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제 이름으로 달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이야기의 끝, 그러나 시작. 그날 밤 호텔방 창가에서 소연은 조용히 일기를 적었다. 오늘로 나는 한유나를 보내준다. 그리고 한소연으로 살아간다. 기록보다, 명예보다 나는 단지 스케이트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 창밖 알덴의 밤하늘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소연은 미소 지었다. 이 눈처럼 자신의 새로운 시작도 조용하고 아름답게 내릴 것 같았다.